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정권이 조만간 붕괴한다는 예측의 근거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미국은 북한을 접수 평정해야 하는 사활적 이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제압이고 둘째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사활적 이익이 두 가지나 걸려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북한 해방을 반드시 이루어낼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 해방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무력 침공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내부 붕괴입니다. 여기서 일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길 원하는 트럼프로서는 후자를 선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 붕괴의 신호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BOK 경제연구라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요약본인데요. 제목이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 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고 날짜는 2020년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문성민 북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김병기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 무관하다는군요. 어쨌거나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 달러라이제이션, 즉 달러화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화 현상이란 미 달러화가 자국 통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북한은 2009년 11월 말 화폐 개혁을 실시했는데 화폐 개혁을 하면 기존의 화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죠.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당연히 폭등했습니다. 화폐 개혁 이후 북한에서는 더 이상 북한 돈을 믿지 않게 되었고 달러 사용이 급속히 확대됩니다. 달러 사용이 보편화되고 안정된 이후에는 물가와 환율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달러화 현상을 북한의 물가와 환율 안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아왔던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북한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에는 가치 저장용과 거래용이 있는데 가치 저장용은 저축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용은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는 상업은행이 없으니까 외화를 저축한다면 장롱속 같은 곳에 보관해 두겠죠. 그래서 가치 저장용 외화를 장롱 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북한의 외환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요. 1단계에서는 가치 저장용 외화가 감소합니다. 2017년 외화 수지가 큰 폭의 적자임에도 물가가 안정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가치 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상승하지만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고 합니다. 3단계에서는 거래용 외화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비로소 환율과 물가의 폭등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거래용 외화량은 10억에서 23.5억 달러, 가치 저장용 외화량 20.1억에서 42.8억 달러, 합해서 30.1억에서 66.3억 달러 정도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외화는 언제 소진될까요? 여기 보시면 저 보고서를 작성한 문성민 연구원이 얘기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2017년 제재 이후 매년 달러 보유량이 20억 달러씩 줄어 올 연말쯤이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문성민 연구원의 추측이 맞다면 북한의 외환 위기는 올해 연말이 다가오기 전쯤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한 폐렴 방역을 위해 북중 간 무역도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1월 27일에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외화를 벌어다주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귀국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짭짤한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중국 관광객들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대북 제재로 보유 외화가 쪼들리는 마당에 무역과 관광이 중단된 북한이 과연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 미국의 소리뉴스를 보시면 개별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북한이 최근 관광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구시보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나흘 일정의 북한 관광비로 1인당 3,000위안, 미화로 440달러 정도를 내고 있다고 나오는 걸 보면 440달러 곱하기 20만 하면 0.88억 달러로 1억 달러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 경제 전문가라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교역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관광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훨씬 중요하고 관광이 제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관광이든 교역이든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닌데도 중국과의 무역과 관광 모두를 차단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북한의 외환 위기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대부분은 달러화와 위안화라고 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2017년 이후로 달러화가 말라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보유 달러화는 올해 연말까지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북한이 계속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중국과의 교역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뿐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우한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과 관광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광 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미국이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